평창 동계 패럴림픽에서 빛나는 활약을 펼친 탈북민 출신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최강혁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사순절 기간 절제하는 삶을 당부하는 구세군의 건전생활 캠페인이 전국 각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라이프오프가 9월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앞두고 특별한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차별과 혐오 피해자를 기억하는 기도회를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18일 폐막한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은 빛나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특별히 아이스하키 사상 첫 패럴림픽 메달을 목에 건 우리 대표팀엔 북한 출신 선수가 있어 눈길을 끌었는데요. 탈북과 장애란 두 가지 난관을 모두 극복한 국가대표 최강혁 선수를 한진식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등번호 7번을 달고 힘차게 빙판을 누비는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최강혁 선수. 평창 패럴림픽에서 공격수로 활약하며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건 최 선수에겐 탈북민 1호 패럴림픽 국가대표란 타이틀도 있습니다. 함경북도 화성에서 거리를 유랑하며 구걸하는 꽃제비 생활을 하던 최 선수는 13살 때 기차 안에서 몰래 아이스크림을 팔다가 선로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장애를 갖고 북한에서 사는 게 죽을 만큼 힘들었다던 최 선수는 무작정 남한행에 올랐지만 장애인 탈북자의 삶은 이곳에서도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오면서 기대치를 엄청나게 높게 하고 왔는데 모든 것들이 불만이고 항상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삐딱하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방황을 거듭하던 최 선수는 탈북 청소년을 위한 기독교 학교인 여명학교에서 새로운 삶을 향한 발걸음을 뗐고 이후 아이스하키를 접하며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선발된 최 선수는 마침내 평창에서 장애인 아이스하키의 기적을 이끈 주역이 됐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분을 가져다 줬어요, 저한테. 가운데 모여서 애국가를 불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저도 뭔가 이렇게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울었어요.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네 종류의 인생을 살아봤다고 말하는 최 선수는 삶의 다채로운 이야기를 통해 세상에 희망을 전하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몰랐으면 또 계속 투정만 부리는 그런 아이였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저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제 희망이고 목표예요. 탈북과 장애란 거친 시련을 꿋꿋이 이겨낸 최강혁 선수의 삶이 묵직한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한국 구세군이 사순절 기간 동안 건전생활 거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서울 강화문 일대에서 가두 캠페인을 벌이며 금주와 금연, 환경 보전과 나눔에 대한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선 에이즈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과 서명 운동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구세군 서울지방 소속 사관들은 시민들에게 건전 생활을 권면하는 특지포를 배포하며 절제하는 삶을 살 것을 당부했습니다. 유지선 사관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절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라며 과소비와 중독 등 여러 사회 문제를 비롯해 최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된 미투 운동 역시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는 데서 생겨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구세군의 건전생활 캠페인은 매년 사순절 기간인 3월 한 달간 전국 각지에서 진행됩니다. 올해로 109회를 맞은 건전생활 캠페인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캠페인으로 꼽히며 무절제한 생활과 타락한 도덕의식을 회복하자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기존의 금주 금연의 절제운동과 함께 생명과 나눔, 보존을 핵심 가치로 한 다양한 운동이 전개될 예정입니다.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라이프오프가 매년 진행하는 생명보듬 페스티벌이 5회째를 맞았습니다. 이번 축제에선 생명을 존중하고 자살을 예방하자는 의미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현장에 오현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자살 예방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라이프오프는 생명을 향한 한 걸음이란 주제로 매년 생명보듬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청소년과 가족 단위의 하남 시민 4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중한 생명을 보듬기 위한 문화 캠페인을 즐기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라이프호프 조성돈 대표는 자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과 생명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일이 많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사회적인 분위기 변화로 인해 자살에 대한 인식이 바뀌며 적은 수치나마 감소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 현 시점에서 자살 예방 문화 확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자살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많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 정부가 바뀌면서 자살 예방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약속하셨고 그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관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시민들에게 생명의 가치를 좀 올바로 전해보고자 합니다. 생명보듬 페스티벌은 자살 예방 교육을 비롯해 여러 부스 체험과 거리 캠페인, 문화 공연 등으로 자살 예방에 대한 인식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행사 참가자들은 대체적으로 자살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인식했던 기존의 생각들을 버리고 주변 사람부터 관심을 가지고 돌아봐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살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남의 일 같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 자살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한 번쯤 생각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생명보듬 페스티벌은 오는 9월 세계 자살 예방의 날까지 하남시를 시작으로 서울과 파주, 안양, 천안 등 전국 각 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라이프호프는 유가족을 위한 문화 행사와 중고등학생 교육을 통해 한국교회와 함께 생명의 가치들을 나누는 일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부활절을 앞두고 차별과 혐오 피해자를 기억하는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교회협은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정의로운 교회와 사회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기도회에선 성폭력 피해자의 어머니, 이주 여성, 일상의 폭력에 노출된 여성들의 증언이 차례로 이어졌습니다. 대한송유관공사 성폭행 살인사건 피해자의 어머니 유미자 씨는 억울한 딸의 죽음을 고백하며 이전에 일어났던 성폭력 사건들이 해결돼야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이 해결될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근절을 위해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이들은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교회 내 그릇된 성인식 개선과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오현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와 수도조항 명시, 지방 분권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권을 행사하는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 개헌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제5공화국 개헌에 이어 세 번째로 38년 만의 일입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을 놓고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심해 국회 문턱을 넘을 확률은 높지 않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국회 연설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회 의결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헌안이 국회로 송부되면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돼야 한다는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 국회는 오는 5월 24일까지 이를 의결해야 합니다. 지난해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55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재직자와 연금 수급자 수 증가, 할인율 하락 등으로 공무원과 군인연금 충당 부채가 역대 최대로 급격히 늘어난 데다 재정 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 발행도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 채무는 660조 7천억 원으로 국민 1인당 1,284만 원에 달했습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2017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과 군인연금 충당 부채는 845조 8천억 원으로 전체 부채 중 54.3%를 차지했습니다.
환경부가 전국 하늘을 뒤덮은 미세먼지에 대해 선진국 수준으로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 예보도 강화한 기준에 맞춰서 시행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새로운 환경 기준 도입을 놓고 중국발 대기 오염 물질이 극심한 상황에서 국내 기준만 바꿔서 뭐가 달라지겠느냐는 비판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예보 기준만 강화한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줄지는 않을 거란 겁니다. 반대로 환경부는 선제 대응을 통해 민감 계층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저감 조치에 나설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환경 기준이 바뀌는 이상 이에 따른 실질적 저감 조치도 그에 따라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페이스북이 이번엔 수년간 이용자 모르게 스마트폰의 통화 기록과 문자 내역을 수집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정보기술 매체인 아르스 테크니카는 일부 페이스북 이용자의 안드로이드 폰에서 수년에 걸쳐 통화 문자 내역이 페이스북의 데이터 파일로 저장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페이스북 측은 이에 대해 이러한 수집은 개인 동의에 따른 것이며 제3자에게 정보가 판매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미국 내 신뢰도 최하위를 기록한 페이스북은 현 상황이 회사 설립 이래 최대 위기라고 판단하며 미국과 영국의 주요 신문에 전면 사과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지난 2015년 교단 통합을 결의했던 예장고신과 고려교단이 통합기념교회를 설립합니다. 두 교단은 지난 24일 경기 안양시 교회가 들어설 부지에서 기공예배를 드렸습니다. 고신 측은 고려 측과 통합 이후 기념교회 건축을 논의하다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건축을 결의하고 통합기념교회 설립추진위원회를 조직한 바 있습니다. 홀트 아동복지회가 미혼부모 가정을 위해 육아용품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엄마와 아기를 위한 희망선물이란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미혼부모 500가정에 유모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6개월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부모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기독교 문인협회가 제36회 한국기독교 문학상에 김보림 시인의 시집 위로의 손길을 선정했습니다. 김 시인의 위로의 손길엔 기독작품이 수록됐으며 생활화된 신앙을 추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30일 오후 5시 초동교회에서 제52회 정기총회와 함께 진행됩니다. 미랄복지재단이 미랄 첼로 앙상블 날개 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10세에서 20세의 발달장애 청소년으로 첼로 연주가 가능한 사람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합격자에겐 주 4회 전문 강사의 레슨과 함께 콩쿠르, 정기 연주회 등 음악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